2024년 11월 7일 목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은 무려 32개 종목이었고요. 네. 오랜만에 종목 개수가 많아졌죠.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3분 100억 이상 검색기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저랑 똑같이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다른 뭐 좀 낮은 금액의 검색기를 쓰시거나 뭐 등락률 검색기를 쓰시거나 뭐 하실 텐데 이 거래대금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네. 등락률 검색식이나 0198 실시간 조회는 어차피 실시간 조회는 20개로 딱 정해져 있고 등락률은 어쨌든 거래대금과 상관없이 5% 이상 1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의 개수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걔네들도 좀 많이 올라왔을까요? 네. 제가 등락률 검색식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당일 종목을 살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좀 튀어 나타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32개 중에서 저는 11개의 종목이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왔었고요. 당일 고가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잘 살아남으면서 재돌파가 나왔던 종목은 3종목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루미르, 그리고 한화시스템 이렇게 3종목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화오션을 22평 터치 패턴으로 타이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저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입니다. 네, 어제는 음봉이었고요. 오늘은 양봉인데 갭으로 밑에 좀 빠진 상태에서 어제 종가가 2563, 오늘 종가가 2564. 어제 종가보다 0.04%, 어제 종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정도로 오늘 그냥 마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그널일까요? 어쨌든 지수 입장에선 여전히 우하향 중이다. 러프하게 보면 미국은 연일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지금 이렇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음봉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은 살짝 위에서 어제 종가보다 0. 거의 뭐 종가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고가가 없습니다. 바로 내리꽂았죠. 바로 내리꽂았다가 시가 회복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 역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코스피랑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 코스피는 10조, 뭐 7조, 8조 이러다가 10조인데요. 어제도 10조였을까요? 어제보단 좀 적죠. 어제는 11조였고요. 오늘은 10조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나 거래대금이 적습니다. 6조. 이거 오늘 아침에는 풋옵션 쪽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오늘 최종적으로는 풋옵션도 내려간 것 같고요. 콜옵션도 마이너스죠. 22.29 이거 마이너스 아닌가요?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이거 벌릴 수가 없나 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에 띄는 거. 그다음에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개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나 봅니다. 환율은 오늘 오전에 환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1407원이었나요? 1400원을 넘어섰었어요. 넘어섰다가 오늘 지금 현재는 1394원으로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400원대로 그냥 가는 게 뭐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장전 미국 시장 장전 선물은 뭐 이렇게 조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종합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종합시황 열어서 종합시황 0700 검색어에다가 특징주 오늘 하루 종일 특징주 타이틀을 붙인 내용들이 이거 토모 큐브 이거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전체로 놓고 보고 특징주로 한번 해서 아침부터 특징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로템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은 트럼프 정책에 부합한다. 한번 적어볼까? 잠깐 이거 맨 위로 보기가 없나? 없구나. 현대로템은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 더보기에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 추가로 숙제 영상 끝나고 한번 같이 공유해 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시면 뭐 토모큐브는 상장 그 다음에 LG 엔솔은 요거는 트럼프의 손해보는 그 다음에 YJ 링크는 테슬라 YJ 링크는 트럼프 효과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때문에 태양광 줄줄이 약세 그 다음에 현대로템 토모큐브 2차 전지주 약세 그 다음에 트럼프가 협력이 필요하다. 오전에 이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조선업종 주가가 뛰었다. 오늘 사실 대부분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R 상용화, 그 다음에 조선, 트럼프 조선, 트럼프 조선, 우주항공주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컨택도 위성 광학 탑재체 요것도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LK 삼양 요게 또 얘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나 보죠. LK 삼양 여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봇 요거는 개별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일론 머스크, 트럼프 뭐 그런 식으로 엮인 오늘 하루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 나머지들은 뭐 개별이고 SY 스틸텍 등 재건주 트럼프 효과 대신 재료 소멸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재건 어제
재건주들은 전일 어제 급등을 했었죠. 급등했다가 오후서부터 시외에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당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취임 즉시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그렇기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어제 급등했던 건. 그러면서 SY 스틸텍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여기 오늘 지금 SY 스틸텍이 있죠. 네, 3.58% 하락을 한 걸로 빠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클릭을 하니까 다시 네,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아까 SY 스틸텍 다시 찾아가 볼게요. 요 근처 있었는데, 요거 뭐죠? 현대에버다임 다스코 데모 역시 어제 이제 쭉 올랐고 같이 한번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 하락하면서 어제 시위에서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재료가 소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 소멸인지 아닌지는 또 좀 지나봐야 알겠죠. 네, 지나봐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재건주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에 참여했던 적이 이라크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어디더라?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뭐 재건 이런데 들어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 평화 유지 뭐 이런 걸로도 들어가고 뭐 재건도 들어갔는데 중동 지역 전쟁에 우리가 재건해서 현대건설 뭐 이렇게 막 들어갔었던 건 거랑 지금 여기 어디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 두 개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의 차이냐 하면 네, 돈의 차이입니다. 이라크는 기반 시설들이 없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닐 거예요. 여기도 산유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반 시설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들어가서 이라크가 뭐 100%이든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우리는 들어가서 돈 벌고 오면 되는 구조인데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는 미국 서방 국가나 유럽 국가들한테 네, 계속 지원해 달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요청이 아니라 요구.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 빌려줘 가면서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한테 돈 빌려줘 가면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는 손 안 대죠. 러시아랑 관계도 있긴 하겠지만 중국은 둘째 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이 돈을 누가 댈 거냐는 거죠. 바이든은 내가 앞장서서 돈 대줄게. 그리고 내하고 친한 다른 우방 국가들한테도 돈을 내라고 할게. 그 돈을 예, 해서 그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내가 왜 돈을 줘야 되지? 나는 발 뺄래. 이제 이렇게 빼는 거죠. 트럼프가 네, 그렇게 실질적인 이유는 그거일 것이고 뭐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얻는 효과는 진짜 그렇게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면 본인은 평화의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건 비용까지 되어주면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SY 스틸텍이라든가 이건 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형님들이 다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실제 이 회사들이 뭐 여기에 들어가서 뭐 엄청난 1년치 거 이상을 돈을 벌어
올 거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1950년도에서 53년도까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잿더미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대한민국이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건 네, 원조라는 거가 있었죠. 원조. 네. 외국으로부터 돈도 조달받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인프라 공장하고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도 네, 원조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재건하러 들어가려면 우리 돈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네, 우리한테 물론 주식하는 입장에선 어쨌든 얘네들이 실질적이든 기대감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얘네들의 주가가 올라주기만 하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네, 우리한테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우리 돈 싸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없죠. 우크라이나만큼 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에도 돈이 없듯이요. 그래서 재건주가 일단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재건주가 오늘 조금 밑으로 좀 빠지더라.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서 이 부분 한번 네,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소형 모듈 원전 얘네들도 살짝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 개별 종목들이었고요. 일단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한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일단은 바이든 정부고 내년 1월 돼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죠. 그 사이에 진짜 전쟁이 멈출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쟁이 멈출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전쟁이 멈출지 네,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멈추기 전에 전쟁 사상자가 가장 많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네,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그 동안 고지전 뭐 우리 저쪽은 고지가 없으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하는 동안 네, 계속 사람들이 죽어날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토모 큐브입니다. 토모 큐브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상장 이후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 5패턴 입장에서는 네, 재돌파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토모 큐브는 이름이 조금 어색한데요. 네, 이 종목은 세포 이미징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포 이미징. 토모 큐브는 홀로 토모그래피. 우리가 홀로그래피라는 말을 쓰는데 얘네들은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말을 쓰네요. 그래서 뭐 영상 기술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3차원 세포 구조를 관찰한다. 즉, 요것도 약간 이 광학 그리고 이미지 센스 뭐 요런 거 여기 있네요. 이미징 장비. 그래서 요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오가노이드 체외 수정 세포 치료 신약 개발 및 반도체 검사 쪽에도 쓰인다고 하네요. 네.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제가 요거를 좀 찾아봤는데 네. 여기 잡코리아에서 찾아봤고 3차원 홀로그래피 현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70명 있고 네. 매출액은 뭐 작년에 37억 정도 했고 특이한 게 대전에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건물 4층에 있네요. 네, 그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어쨌든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 엔캠입니다. 엔캠도 개발하게서 쭉 빠졌고요. SY 스틸텍 네. 일단은 올렸다가 네, 조금 잠잠한
그런 양상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SG,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은 또 막판, 얘는 관리 종목이죠. 얘는 그냥 없어질 회사고요. 대양전기공업, 뭐 퍼스텍,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네, 이런 것들이고, 어제 살펴봤던 나머지 뭐 DYD, 현대에버다임 쭉 빠졌고요. 네, 데모, SY, 그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네, 다산네트워크, 시총 1000억 밑으로는 제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히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SY 스틸텍, 현대건설도 쭉 빠지고, 일단은 쭉쭉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들 되게 많이 보이죠. 그 중에서 시총이 쪼그라든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수산중공업도 1000억까지 떨어졌네요. 좋다. 삼성 SDI 어제도 아니, 삼성 이름만 달면 왜 이러지 했는데 오늘도 네, 더 빠졌네요. 유한양행도 일단은 지수 하락에 보탬을 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하락에 보탬을 한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이제 2차 전지들은 다 이렇게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 단석, 네, 요 며칠 좋았다가 이제 요 최근 계속 요렇게 이틀이죠. 이틀 연속 일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PSP 반도체 장비 이거 일단은 매물로 나온 거 어제 살펴보셨고요. 일단은 안 좋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마찬가지로 빠지고요. 현대로템이 아까 어디 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고는 하는데요. 자금 유입이 되어서 날아가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근데 되게 열심히 올라왔어요. 되게 열심히. 그쵸? KB금융 또 뭐 좀 내려갔고요. 미국 트럼프 때문에 금융 쪽이 미국은 조금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없네요. 미국 금융은 수혜를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금융기관들의 규제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뭐 트럼프가 아직 집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거나 할 건 아닌데 아마 이제 뭐 금융 관련해서 임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면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뭐 미국에도 오늘 뭐 발표도 있다고 하고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KB금융은 뭐 오늘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삼성전자는 살짝 빨간불, 현대차도 살짝 빨간불, 그다음에 더본 코리아 뭐 아까 여기 종합 시황에 보면 뭐 오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또 날았다 장중 10번 이거 다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갭으로 뛰어갖고 갭으로 7% 뛰어갖고 고가에서 10% 찍은 건데 그리고 쭉 빠졌잖아요. 개소리죠 이거 진짜로. 9시 14분 이게 진짜 개소리입니다. 이거 더본 코리아 또 날았다. 이 종목 자체를 단타를 할 때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진짜 이러면서 덥석 물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날아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특징주가 붙었죠 또.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나른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 꼬리 달린 음봉이죠. 어제 가격보다는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5만 원은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봐야겠죠.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살짝 양봉이고요. 어제랑 비교했을 때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분위기가 어제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그냥 진행되고 있었다. G2 파워도 어제랑 그냥 크게 차이 없는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오늘 수혜를 못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얘는 HD 현대인데
이게 뭐 현대들이 좀 많다 보니 얘들도 같이 좀 따라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와 비슷하게 네, 일단은 갭으로 올려놓고 뭐 특별한 저 5패턴이나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2차 장선 위로 올라갔던 종목 중 두산에너빌리티 살짝 찌르고 빠졌는데요. 특별한 거 없죠? 그다음에 세트렉 아이는 찍어놓고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세트렉 아이나 이런 종목들이 인공위성이나 뭐 좀 올랐는데 오늘은 네, 익절하고 일단은 네, 밑으로 내려왔고 얘는 5만 원 이탈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만 원 이탈한 상태.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는 네, 쭉 내려오고 있다가 갑자기 팡 하고 튀었어요. 장 후반에. 왜 튀었지? 네, 왜 튀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네,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 미중 분쟁, 네, 미중 분쟁, 요런 이야기 나오면 얘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팡 하고 튀었고요. 검색이 되었고 뭐 특별하게 패턴은 없습니다. 요게 내 장 후반에 요렇게 패턴 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패턴 어떤 패턴이죠? 여기서 예상되는 패턴이 뭐 단기간에 여기서 완성이 되면 네, 22평 터치 패턴이 완성되거나 단기간에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 완성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내일 갭으로 네, 오늘 종가는 여기인데요. 갭으로 오늘 여기 네, 고가 정도 기준 가격이 되는 여기 한 5만 3만 4천 원 여기 정도를 갭으로 뛰어서 출발해서 오르거나 아니면 갭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면 갭으로 출발해서 오르면 22평 터치 패턴이 될 거고 갭 하락했다가 위로 오르면 다시 돌파해서 오르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1박 2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네, 관종에 한번 넣어보고 근데 이제 워낙에 밑에 있으니까 구름대 밑에 있고 21이동 평균선 밑에 있고 해서 네, 요거는 좀 간단하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보였을 때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보였을 때 한번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외에서는 빠졌어요. 시외에서는 1%대로 빠졌습니다. 네, 초반에 살짝 올려줬다가 다시 뺐죠. 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는 이제 이 시나리오죠. 5가지 패턴으로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갭 출발 여기잖아요. 종가가. 그래서 갭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22평 터치고요. 여기로 출발하든 그대로 출발하든 갭 하락해서 출발하든 하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 네, 단기간 내는 22평 데드크로스가 될 것이다. 그때 관심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겠다.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넣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제 전부 다 조선 쪽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숙제로 넣지 않은 건 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네, 예, 상승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패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뺐고요. 어쨌든 삼성중공업 기준봉 만들어내고 네, 그 가격을 살짝 찔렀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주는 네,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올라가 주었고요. SG는 아까 살짝 살펴봤던 피봇 2차 장선 살짝 터치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래에서 20평 터치 정도로 뭐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YJ 링크는 테슬라의 SMT 장비 직접 공급 계약 네, 그 종목인데요. 기준봉은 네, 첫 번째 캔들이 기준봉이 되겠죠. 네, 기준봉 어제 요거는 상한가 간 종목이죠. 상한가 이후 갭으로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네, 출렁출렁 하다가 그 기준 가격을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는 기준 가격을 이렇게 터치 해주면서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다. 그래서 질질이 패턴인데 질질이 패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봉, 기준 상승 거래대금, 페이크 거래대금, 네 그리고 조정, 네 그다음 페이크 한번 나오고 쉬었다가 바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질질 패턴 자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피봇 2차 장선 아래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이건 숙제로 넣지 않은 종목입니다. YJ 링크 질질 패턴. 네. 5패턴 중에서는 요거 한 개 나왔습니다. YJ 링크는. 그리고 현대중공업. 네, 역시나 중공업인데 얘는 그냥 기준봉 쭉 네, 올라갔고 여기를 S 패턴으로 포기해도 왜냐면 조정받는 곳이 가끔씩 이제 저도 실수하기도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네, 이 조정받는 부분에 거래량이 커요. 조정받는 부분이 거래량이 좀 없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패턴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뺐고요. 그다음에 HVEM 얘는 왜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투경으로 간다고 하고 얘는 왜 올랐을까요? 얘도 뭐 우주 항공 이쪽인가 봅니다. 근데 제가 메모는 첨단 금속 제조라고 써 있어가지고 첨단 금속이 이런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만들 때 쓰이는 금속 제조 이런 것 쪽인가 봅니다. 회사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스타링크? 코리아? 스타링크 코리아 렉 걸리면 우리 국민들 되게 짜증내는데 인터넷 서비스 해주다가 서비스 속도 안 넣으면 머스크 이거 감당하려나? 네. 네, 뭐 특별한 여기로 봐야 되나? HV 우주항공산업 테마 상승 속 무인 화성 발사 우주선 수요 증가 수혜 기대 네. 무인 화성 발사 우주선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 요거 관련이라고 하네요. 진짜 이거 관련이 있을까? 화성 가는 네, 우주선 만드는데 이게 엮이나 봅니다. 이 스페이스 X랑 그럼 엮이겠네요. 이렇게 보셨고 한화 시스템입니다. 뭐 방위 산업이죠. 하나 시스템은 방산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은 방산입니다. 방산도 트럼프의 수혜가 봅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대선에 앞서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공약하고는 조금은 네, 좀 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올랐고요. 얘는 뭐 기준봉 만들어내고 기준봉 영역을 보시면 확실히 네,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쏠리는 게 보이죠. 여기 파란색 은봉 캔들도 거래대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든 곳에서 캔들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돌파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온다라는 점.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여기를 재돌파를 할 때 네. 요렇게 해서 22평 터치 패턴 정도로 보고 일단은 네. 숙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거래대금 조정 그다음에 재돌파 거래대금 그 이후로는 거래대금이 없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후로 재돌파가 없는 22평 터치 패턴으로 봤고요. 네. 다음은 루미르입니다. 루미르도 네, 인공위성 관련이죠. HVEM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 음봉 네, 18%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보통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쭉 빠지죠. 네, 빠집니다. 빠지는데 피봇 2차 장선 이탈했다가 22평 타고 쭉 오르면서 22평이 피봇 2차 장선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22평과 피봇 2차 장선이 친하게 지내면서 횡보를 하다가 점차 네, 점점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네,
모습 보이고 한번 터치를 하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한번 합니다. 첫 터치죠. 이때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페이크죠. 그럼 이렇게 빼면 어질어질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갈 거냐? 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게 안 올라가면 지지받고 올라갈 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페이크고 그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들어가는 자리 무슨 패턴이죠? 질질이 패턴입니다. 질질 패턴이 여기로 정확하게 나왔고요. 거래대금 여기 어느 정도 발생했고 조정 쭉 받고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 페이크 거래대금 나오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 주더라. 상한가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그 직전에서 살짝 브레이크 걸렸다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미르는 질질 패턴입니다. 이게 질질 패턴. 5패턴 중에 질질 패턴 1개 있었고요. 오늘 숙제 종목인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도 갭 상승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에 횡보하면서 상승해서 이렇게 또 끊어보면 뭐 이렇게 끊겨져서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뭐 여기는 상한선 패턴으로 좀 보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정도 해서 상한선 패턴 가능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재돌파를 하는 22평 터치 패턴에 조금 멀리서 있죠. 22평 터치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면 좋은데 좀 멀리서 터치 패턴으로 올라갔고 그 뒤로 다시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이렇게 조정받는 2개 정도 살짝 보였고요. 그냥 거래대금 터지고 또 거래대금 터진 음봉 나왔지만 바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조정받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들이겠죠. 뭐 조정 여기서부터겠죠. 여기까지 상승 재상승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겠죠. 확실히 거래대금이 앞에보다 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때는 여기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시총이 10조짜리인데 거래대금이 4천억이다. 거래대금이 적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훅 들어오기는 했는데 캔들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뭔가 뭐랄까 올라가고는 싶은데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근데 그걸 계속 이겨내면서 올라간 듯한 느낌. 압도적으로 야 누르지 마 그냥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간 느낌이라기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올라간 느낌이 사실은 좀 듭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중공업도 좀 그렇고 삼성 중공업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혜주 저쪽 조선해양 쪽 종목이다라고 수혜주 종목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세게 치고 올라가는 예전에 뭐 반도체 종목 좀 사이즈 큰 것들 그다음에 제약 사이즈 큰 것들 미친 듯이 한 20%까지 이렇게 얘도 결국에는 20%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갈 때의 어떤 그런 막 집중적으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갈 때 캔들 사이즈 커지면서 올라가고 또 조정 좀 받다가 또 캔들 사이즈 커지면서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어서 매매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매매하기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선 쪽에서 얘네들이 좀 밀고 갈 것 같고 검색된 조선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하나오션 거래대금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얘는 좀 뒤에 나타난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대금 얘가 제일 많이 터졌고 상승률도 얘가 제일 많이 높아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 픽을 하고 중간에 매매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살피기가. 그래서 한번, 네, 샀다가, 아씨, 이거 물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형님 믿고 어느 정도 해서 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제가 숙제로 낸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타점에서 제가, 네, 못 받고, 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쯤이죠. 네. 이때쯤인데, 요렇게 정말 사이즈 작은 캔들 3개가, 네, 거래대금이 요렇게 살짝 들어오면서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2개 중에 1개일 가능성이 높죠. 뒤에 이렇게 터지거나 아니 밑으로 이렇게 터지거나 둘 중에 1개인데 네,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사서 네, 쫄아서 네, 조금만 먹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가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VI가 있었을 겁니다. VI 이후에 네, 좀 더 세게 올라갔고 저는 VI까지만 보고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들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지금 장전이죠. 프리장. 테슬라가 지금도 올라가려나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집권하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네요. 네. 그렇게 어제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네, 스터디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래서 국내 주식도 좋지만 국내 주식이 사실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사실 찾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주식 중에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뭐 있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다시. 네. 숙제는 끝났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좀, 개인의 생각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단계는 끝난 것 같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교체 주기 별로 안 짧죠, 다들. 핸드폰도 이제 네, 올라올 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이나 지난번 아니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구형 핸드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자동차도 네, 이제 뭐 거의 네, 자동차 자체로만 보면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뭐 디자인 때문에 차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FS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Full Safe 발음이죠. Full Safe Driving이라 해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의 방법으로는 얘네들은 테슬라는 그 비전 비전 기술을 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자율주행의 방식이 이 비전 방식 외에도 레이다는 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레이다랑 라이다 이런 걸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는 비전, 카메라 몇 개 달아놓고 그걸로 그냥 알아서 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요게 이제 FSD를 테슬라는 나중에 이렇게 구독 서비스 월 또는 연 얼마를 내면 당신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이 FSD를 열어줄게. 이미 소프트웨어는 다 장착되어져 있다고 하죠. 열어줄게 해서 월 얼마씩 혹은 연 얼마씩 받는 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걸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다는 사이버 트럭. 네, 저도 이거 참 사고 싶은데요. 네.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많이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질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제 앞에 이제 모델 테슬라의 전기차들이 이제 1차적으로 많이 팔린 뭐 모델 X, 모델 Y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사이버 트럭하고 그 다음에 로봇 택시 요것도 이제 풀 세이프 드라이빙이 들어가 있는 테슬라의 또 다른 네, 완성품, 완제품 모델이겠죠. 요 두 개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야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두 개도 주목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옵티머스. 옵티머스라는 게 있죠. 이게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거는 어제도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에서도 어제 뭐 시연하는 거 보여주고 막 했었던데 네, 요게 연합뉴스 키움증권 블로그에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서 들어온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 내부에서 내부라는 건 자기네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긴 거더라고요. 하고 있고 네. 내부적으로 소량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요. 2026년에서 네, 외부 판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여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었고 트럼프를 통해서 이게 자기네 자사 공장에서 약간 그 뭐라 그래 할까요?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이제 다른 회사나 다른 공장에 이렇게 상품으로 판매를 하려면 이제 법이 필요하겠죠. 그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서 법이 통과돼야 판매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지지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이제 네 영업 전술이겠죠. 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가 얘네가 성공을 하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 판매 대수보다 이 로봇의 판매 대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자동차나 일반적으로 핸드폰, 네, 핸드폰 그 뒤에 스마트폰, 전자기기들 있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그 이전으로 보면 뭐 MP3 플레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자동차는 요즘엔 한 집에 거의 한 대씩 다 있고 핸드폰은 거의 한 사람 네, 스마트폰도 1인 한 개씩 다 있었겠죠. 노트북은 한 사람 앞에 한 개씩은 아닐 거예요. PC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정에 한 대 정도 자동차와 비슷한 대수. MP3나 CDP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이런 옵티머스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진짜로 만약에 네,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와 이런 게 나왔어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물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얘를 능가할 만한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해서 뭐 중간중간에 나온 게 뭐 반지 네 그러니까 아류죠. 반지나 시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고 아류죠. 스마트폰의 기능을 뭐 일부만 해서 얘네들이 세상을 뒤집지는 못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만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 얘네들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없으면 불편하죠.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 불편한 세상 아예 얘네들이 세상을 지배를 해버렸죠. 스마트폰이. 얘네들이 만약에 세상을 지배한다면 네, 지구의 인구가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도대체 몇 대가 깔릴까요? 지구상에.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그렇게 봤을 때 이 FSD나 사이버트럭, 로보택시 이런 것들보다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던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세상이, 얘네들은 목표를 2026년에 상용화를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상용화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법만 오케이 되면 바로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서 내놓는다 하잖아요. 테슬라에서 이걸 대량 생산 가능해? 라고 퀘스천 마크를 때릴 수는 있지만, 스페이스X에서 발사시키는 로켓 많죠.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계속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들, 막 엔진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로켓들의 생산은 테슬라, 예, 라인에서 같이 생산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완전히 이런 쪽으로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 만드는 라인 따로 있고, 자동차 만드는 라인 따로 있고, 로봇 만드는 라인 따로 있고, 이러면 생산성이 떨어질 텐데, 그것까지 다 고민해서 이거 만들 때도 얘 갖다 쓰고, 이거 자동차 만들 때도 얘 갖다 쓰고, 얘 만들 때도 얘 갖다 쓰고 하면서 계속 시너지를 내고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푹 빠져서, 진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네, 알아서 목욕물 데펴 주고 목욕하고 나오면, 네, 식탁 위에, 네,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고 청소 깨끗이 싹 다 해놓고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브리핑 해주면서 여가 시간에는 뭐 TV 활동이나 아니면 독서라든가 등등등등 해서 얘가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 주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얘가 없어져.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노예가 되는 건가?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이미 우린 스마트폰이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네, 적어도 인당 한 개씩은 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잡담이었고요. 네. 전일 대비 등락률 AP 위성 재놓고, 얘는 갑자기 여기서 뻥 하고 올라가 버렸는데요. 현대 힘스도, 네, 저거죠. 네. 조선 쪽, 그 다음에 다보링크는, 요거는 전도체 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제는 엄청나게 갭하락까지 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27%까지 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네, 상한가 갔다가 풀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시총은 900억입니다. HVM 웨이비스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하락률, 토목큐브는 오늘 재미없었고, 관리 종목, 환기 종목, 한일단종 너무 크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800억, 시총 1000억 넘었다가 다시 1000억 밑으로 빠졌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1000억 이상, 오늘 조금 많을걸요? 그쵸? 1000억 이상 종목이, 네, 전체적으로 막 확 늘어난 건 아닌데 1000억 이상 종목이 오늘 39 종목으로 조금 많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다. 코스닥이 좀 적네요. 코스피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내일 네이버 실적 발표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인가? 네. 네이버는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지. 오늘 숙제 이렇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네, 혼잣말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잘 나갈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 오션 루미르 하나 시스템 세 종목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 저녁 미국장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시고 미국장이 계속 고가 갱신이잖아요. 어느 순간 걔네들 위에서부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는 또 같이 내려갈 텐데 한번 못 올라가 보고 미국 애들 내려간다고 같이 또 내려가고 미국 애들 올라갈 때 우리는 따로 놀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보유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다. 단타는 물론 보유하지 않으면 속이 아플 때가 있죠. 몇십 % 이상 며칠 동안 상승한 종목들을 보고 있자면 저걸 내가 갖고 있을 걸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안 좋을 땐 갖고 있지 않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최대한 편한 쪽으로 주식시장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